아버지, 흰쌀밥에 고깃국이 먹고 싶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배고픈 자식 앞에서 부모는 무력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굶주린 아들에게 고깃국 한 그릇 끓여주려고 목숨을 건 한 아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의 큰 외침에 논밭이 황폐해지고 흉년이 겹쳐 온 나라가 굶주리던 시절. 그 참혹한 세상에서 아비가 얼마나 처절하게 버텼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여우가 고개에서 제주 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초가집 안이 어둑어둑합니다. 새벽빛이 창호지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만석이 빈솥을 들여다봅니다. 바닥에 남은 건 잡곡 한 줌. 그것도 먼지인지 곡식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작은 손이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7살 복이었습니다. 보리 속 들어가고 눈만 초롱초롱한 아이. 만석은 그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지요. 왜 그래, 복아. 보기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흰쌀밥에 고깃국이 먹고 싶어요. 만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흰쌀밥, 고깃국. 만석 자신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외침이 2차례나 휩쓸고 간 뒤로 논밭은 황폐해졌고 흉년까지 겹쳤지요. 온 마을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무릎을 꿇고 보기와 눈을 맞췄습니다.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그래, 고깃국. 맛있겠다. 응? 보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구네 집에서 냄새 맡았어요. 구수한 냄새. 아버지,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만석의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 친구란 마을 이장집 아들이었습니다. 이장내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지요. 흉년에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반찬이 있었고 가끔은 고기도 올랐습니다. 보기는 그 집 앞을 지나다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그 냄새가 얼마나 달콤했을지 만석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만석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보가. 아버지가 꼭 해줄게. 흰쌀밥에 고깃국. 보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언제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고깃국이라니. 응,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꼭 해줄게. 보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만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저녁도 못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빈속에 물만 들이켜고는 아버지 품에 파고들어 잠들었지요. 만석은 보기에 가는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다간 이놈을 굶겨 죽이겠구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기 어미는 보기를 낳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후 몸조리를 할 형편이 안 됐지요. 굶다시피 하다가 아이를 낳았으니 몸이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맹세했지요. 이 아이만은 꼭 살리겠다고. 뭐가 됐든 먹여 살리겠다고.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고깃국이 먹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사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아버지가 힘들어할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이놈아, 아버지가 이렇게 못나서 미안하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주는 아비가 미안하다. 새벽녘 만석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동네에서 품팔이를 찾아봤자 일자리가 없습니다. 흉년에 다들 굶주리니 일손을 쓸 곳도 없습니다. 있다 해도 장정 10명이 하나 놓고 싸웁니다. 먼 데로 가야 합니다. 포구든 장터든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만석은 헌 보따리에 짐을 쌌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지요. 낡은 집신 한 켤레, 헌 수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보기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만석이 보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보기의 손을 꼭 잡았지요. 보가, 아버지가 돈 벌러 가야 해. 고깃국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보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보기 혼자 있기 싫어요. 만석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웃어 보였지요. 옆집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야. 아버지 금방 돌아올게. 돈 벌어서 금방 와. 보기가 만석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와요. 약속해요. 만석이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약속한다. 꼭 돌아올게. 흰쌀밥에 고깃국 들고 올게. 만석은 보기를 옆집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나마 보기를 돌봐줄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김서방, 어디까지 갈 텐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포구 쪽으로 가보려고요. 거기 가면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고, 이 흉년에 어딜 간들 나으려고. 몸 성이 돌아오게나.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기 잘 부탁드립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보기가 뛰어나왔습니다.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만석이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보가. 보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깃국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빨리 와요. 만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보기를 한 번 더 안았습니다. 바보야, 아버지가 꼭 사줄 거야. 기다려. 보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보기가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보가, 기다려라. 아버지가 꼭 돌아간다. 만석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길을 향해, 보기를 위해. 만석이 마을을 벗어나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했지요. 품팔이 자리를 얻으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늦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 흉년에 일자리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이웃 마을 부잣집이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곳간이 여러 짓는 집. 이런 집은 농사철에 일손을 쓰곤 했습니다. 대문 앞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정이 10댓명은 됐지요. 모두 굶주린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만 움푹 들어간 얼굴들. 만석도 그 틈에 섰습니다. 얼마 후 대문이 열리고 마름이 나왔습니다. 마름이란 지주 대신 농사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뚱뚱한 배를 내밀고 장정들을 훑어봤습니다. 오늘 일손은 5이면 돼. 힘께나 쓸 것 같은 놈들만 남고 나머진 꺼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명 중에 5만 뽑는다니. 서로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마름이 1명씩 훑어봤습니다. 젊고 건장해 보이는 놈들을 손가락으로 찍었지요. 너. 만석도 손을 들었습니다. 마름의 눈이 만석에게 멈췄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넨 아니야. 만석이 한 발 나섰습니다. 나으리, 저도 힘 있습니다. 일 잘합니다. 한 번만 써주십시오. 마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뼈밖에 안 남은 놈이 무슨 힘이 있어. 쌀가마 하나 못 들겠네. 들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름이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러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꺼지라고. 만석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장정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칸에. 흉년에 다 저 꼴이지 뭐.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2번째 집, 3번째 집. 만석은 발품을 팔았습니다.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일손이 필요 없다. 이미 뽑았다. 자넨 안 된다. 문전박대가 이어졌지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만석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자. 어디선가는 되겠지. 4번째 집 앞에서 만석은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비슷한 행색의 장정이었지요. 자네도 품팔이 찾아.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새벽부터 돌아다녔는데 다 꽝이야. 이 동네는 틀렸어.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내가 턱으로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 마을에 박 부자라고 있어. 거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일손을 쓴다더군. 근데 거기도 경쟁이 빡세. 만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만석은 다시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자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사람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만석도 그 틈에 섰지요. 마침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박 부자 집 머슴 같았습니다. 오늘 일손 더 필요한데 누가 할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석도 손을 들었습니다. 머슴이 만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일 해본 적 있어? 예, 농사일은 다 해봤습니다. 좋아, 자네 하나 더 써. 들어와. 만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일을 얻은 것입니다. 일은 쌀가마를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곳간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수레로. 무거운 쌀가마를 끊임없이 옮겼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품꾼들이 잠깐 쉴 때도 만석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머슴이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이, 자네 일 잘하네. 이름이 뭐야? 만석입니다. 머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이 힘 좀 쓰는구먼. 내일도 올래? 만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예, 오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품꾼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품삯을 받을 시간이었지요. 만석도 기대에 찬 얼굴로 섰습니다. 오늘 하루 죽어라 일했으니 엽전 몇 잎은 받겠지. 그런데 나온 건 주인 영감이 아니라 마름이었습니다. 손에 광주리를 들고 있었지요. 오늘 품삯이다. 한 사람당 주먹밥 2개씩.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밥. 다른 품꾼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품삯은요? 엽전으로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름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흉년의 엽전까지 봐라. 밥이라도 주면 담지덕지해야지. 이놈들이. 품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대들었다간 내일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 만석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밥 2개를 받아들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석은 주먹밥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 대가가 주먹밥 2개.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을의 처지에 갑한테 대들 수는 없었지요. 그래, 오늘은 이거라도 얻었으니 됐다. 내일 또 일하면 되지. 만석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다시 박 부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그 머슴이 만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먼. 오늘도 일 많아. 들어와. 만석은 힘을 냈습니다. 어제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쌀가마를 나르고 땔감을 패고 마구간 청소까지 했지요. 해가 질 무렵 만석은 머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품삯 말인데요. 머슴이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왜? 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엽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쌀을 좀 사야 해서요. 머슴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마름 나으리한테 말해봐. 만석은 마름을 찾아갔습니다. 마름은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었지요. 나으리, 저 만석이라고 합니다. 품삯을 엽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마름이 만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지요. 엽전? 자네 배짱이 두둑하구먼. 죄송합니다. 나으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쌀을 좀 사야 해서. 마름이 담뱃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세상에 밥이라도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엽전,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어?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제가 잘못. 마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오늘 품삯은 없어. 어제 먹은 주먹밥 값이라 치고 꺼져. 만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뭐야, 불만 있어. 그럼 다시는 오지 마. 일자리 원하는 놈이 줄을 섰어. 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을 일하고 주먹밥 2개. 그것도 어제 먹은 거 값이라며 오늘 것은 떼먹혔습니다. 만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죽어라 일하고 얻은 건 주먹밥 2개. 그것도 어제 보기 먹이려고 남겨둔 한 개뿐이었지요. 보기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만석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이제 좀 굳었지만 먹을 수는 있었지요. 보가, 이거 먹어. 보기가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만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먹어야지. 만석이 보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배불러. 일하는 데서 많이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석은 이틀째 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게 그런 티를 낼 수 없었지요. 보기가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늘 뚝 떼어 만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도 먹어. 보기 혼자 못 먹어. 만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넌 다 먹어. 보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싫어. 아버지 안 먹으면 보기도 안 먹을 거야. 만석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가 내민 반쪽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지요. 굳은 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보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미안하다. 그날 밤, 만석은 보기를 재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 동네에선 안 돼. 품팔이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품삯을 떼먹습니다. 흉년에 일꾼이 남아돌고 주인들은 그걸 이용하는 것이지요. 더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소문의 포구 쪽에 가면 배에서 집 나르는 일이 있다 했습니다. 거긴 품삯이 낮다고요.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포구로 가야겠다고. 내일 아침 보기를 다시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둘 다 굶어 죽습니다. 보가,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꼭 돈 벌어올게.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만석은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보기를 다시 할머니에게 맡기고 포구를 향해 걸었지요. 소문의 포구에 가면 배에서 집 나르는 일이 있다 했습니다. 품삯도 동네보다 낮다고요. 사흘을 걸었습니다. 신발이 닳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기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흰쌀밥에 고깃국이 먹고 싶어요. 그 말이 만석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포구가 보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갈매기가 울고 배들이 정박해 있었지요. 짐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금 자루, 생선 상자, 곡식 가마가 쌓여 있었지요. 만석은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서 이를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사내가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린 뱃사람이었지요. 자네, 뭐 하러 왔어?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집 나르는 일이라도. 사내가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뼈밖에 안 남았는데. 힘은 쓸 줄 알아? 예, 쓸 줄 압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사내가 턱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서 김선주 찾아봐. 일손 구한다 하더라고. 만석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주는 배 옆에서 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지요. 만석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일손이 필요하시다 들었습니다. 김선주가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자네 배 타본 적 있어?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김선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 안 타본 놈이 뭘 한다고. 배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 굶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김선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만석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딱하긴 하네. 좋아, 오늘 하루 써볼 테니까 일 못하면 바로 내쫓는다. 알겠나?
만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은 배에서 짐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자루가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생선 상자에서 비린내가 진동했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널빤지를 건너야 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 바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짐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처음이라며. 근데 악착같이 하네. 배고프면 다 저렇게 되지 뭐. 닷새가 지났습니다. 만석은 김선주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수 적고 불평 없이 일하는 만석을 김선주도 마음에 들어 했지요. 만석이 자네 괜찮네. 내일 배 타고 나가는데 같이 갈래? 만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배를 타고요? 어디로 갑니까? 건너편 포구까지 짐 싣고 가는 거야. 왕복 사흘. 품삯은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배로 쳐줄게. 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품삯이 배라니. 보기한테 쌀을 사줄 수 있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김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바다는 위험해. 겁먹으면 안 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배가 출항했습니다. 만석은 난생 처음 바다 위에 섰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지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선주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바다는 넓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만석은 그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보가, 아버지가 바다에 왔다. 이 바다 건너서 돈 벌어 갈게. 이틀째 되는 날, 하늘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까지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지요.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선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폭풍이 온다. 짐 묶어. 다들 안으로 들어가. 뱃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만석도 짐을 묶으려 달려갔지요. 그때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만석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발밑의 가판이 미끄러웠습니다. 으악! 만석이 배전으로 굴러갔습니다. 손이 허공을 헛갈퀴었습니다. 눈앞에 검은 파도가 보였습니다. 떨어진다. 그 순간 누군가 만석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잡아. 늙은 뱃사람이었습니다. 이닳고 얼굴에 주름이 깊은 노인. 그 노인이 만석을 있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만석이 가판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바다에 빠지면 끝이야. 폭풍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만석은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놓으면 바다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복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아, 기다려라. 아버지가 꼭 살아서 돌아간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보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바다가 다시 잔잔해졌지요. 뱃사람들이 하나둘 가판으로 나왔습니다. 김선주가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석이 괜찮아?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김선주가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대단하네. 처음 바다 나온 놈이 저 폭풍에 안 울었어. 배짱 있어.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짱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가 건너편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리고 만석은 김선주에게 품삯을 받았습니다. 엽전 10립. 동네에서 품팔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만석은 엽전을 손에 쥐고 꼭 쥐었습니다. 복아, 이걸로 쌀 살 수 있겠다. 김선주가 말했습니다. 만석이, 자네 계속 일할 생각 있어. 나쁘지 않아, 자네. 만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배 일은 위험했습니다.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품삯이 좋았습니다. 보기한테 밥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김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다시 출발이야. 푹 쉬어. 만석은 포구 한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하늘의 별이 총총했습니다. 보가,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돈 모아서 꼭 돌아간다.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김선주 배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포구와 건너편 포구를 오가며 짐을 날랐지요. 폭풍을 2번 더 만났지만 이제는 밧줄 잡는 법을 알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니 요령이 생긴 것입니다. 품삯이 쌓였습니다. 엽전 10립, 20립, 30립. 만석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밥은 배에서 주는 죽으로 때웠고 옷이 해져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주가 말했습니다. 만석이, 내일 장이 서는데 쉬어. 자네 고생했으니까. 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이 선다. 드디어 쌀을 살 수 있습니다. 김선주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장터 조심해. 요즘 사기꾼들이 기승이야. 만석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포구 근처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쌀, 콩, 소금, 생선, 옷감, 좌판마다 물건이 쌓여 있었지요. 만석은 쌀전을 찾아 값을 물었습니다. 쌀 한 대에 얼마입니까?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5립.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흉년의 쌀값이 하늘을 찌른 것입니다. 30립이면 2대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2대면 복이 열흘은 먹일 수 있었습니다. 만석이 품에서 엽전 주머니를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눈이 가늘고 입이 찢어진 사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봐, 형씨. 쌀 사려고? 여기 비싸. 내가 아는 데 가면 반값에 살 수 있어. 만석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반값이면 내 되를 살 수 있습니다. 보기를 한 달은 먹일 수 있는 양이었지요. 정말입니까? 사내가 만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이리 와. 만석은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골목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장터의 소란이 멀어지고 사람이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만석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골목 끝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여긴 막다른 골목인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내 둘이 더 서 있었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앞에 있던 사내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험악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진 거 다 내놔. 만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돈 없습니다.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아까 쌀전에서 엽전 주머니 꺼내려고 했잖아. 어서 내놔. 만석의 손이 품으로 갔습니다. 보름 동안 목숨 걸고 번 돈이었습니다. 이걸 뺏기면 보기한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보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파하는 보기. 고깃국이 먹고 싶다던 보기.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못 드립니다. 사내가 만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뒤에 있던 놈들이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돈 뺏기면 보기 얼굴을 못 봅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우렁찬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골목 입구에 덩치 큰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등에 커다란 지게를 지고 손에 굵은 나무 작대기를 든 행상이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이놈들이 대낮에 사람을 털어 꺼지지 못해. 행상이 작대기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사내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에이, 됐어. 가자. 사내들이 욕을 내뱉으며 골목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만석의 멱살을 잡았던 놈이 만석을 밀치며 사라졌지요.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행상이 만석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나, 형씨? 저놈들이 요즘 장터에서 기승이야. 반값에 쌀 판다고 꼬셔서 골목으로 데려가서 털어. 만석은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김선주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행상이 만석을 훑어봤습니다. 근데 형씨, 어디서 왔어? 포구에서 짐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아들이 있어서 쌀 사러 왔다가 행상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 몇 살인데? 7살입니다. 행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나도 아들 하나 있어. 올해 8살이야. 나는 윤서방이라고 해. 만석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는 만석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서방이 만석을 장터 한쪽의 작은 쌀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윤서방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이구, 윤서방 왔네. 할머니, 이 형씨가 쌀 좀 사려고 하는데 좀 봐주소. 할머니가 만석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어디 굶은 사람 같네. 얼마나 있어? 30입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입이면 쌀 3돼 줄게. 애누리해서. 윤서방 얼굴 봐서 그러는 거야. 만석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쌀전에서는 2되도 안 된다고 했는데 3되라니. 쌀을 사고 나서 윤서방이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형씨, 나랑 같이 다닐 생각 없어? 나 혼자 행상 다니는데 짐이 많아서 힘들거든. 형씨가 짐꾼 해주면 품상 줄게. 배 일보다 안전하고 돈도 비슷해. 만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배 일은 품삯이 좋지만 위험했습니다. 폭풍 만나면 죽을 수도 있었지요. 윤서방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가르쳐 줄게. 짐꾼만 하면 평생 못 모아. 만석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윤서방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들 키우는 아비끼리 도와야지. 만석은 윤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포구로 돌아와 김선주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주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만석이 사정을 말하자 김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방, 나도 알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잘 생각했어. 배 일은 위험하니까. 잘 가. 아들 잘 키워. 만석은 보따리를 챙겨 윤서방에게로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만석은 그 달을 보며 걸었습니다. 보가, 기다려라. 아버지가 장사 배워서 꼭 돈 벌어 갈게. 만석은 윤서방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행상일은 배 일과 달랐습니다. 바다 대신 산을 넘고 파도 대신 고갯길을 걸었지요. 무거운 지게를 지고 하루 종일 걷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윤서방의 지게에는 온갖 물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금, 젓갈, 포목, 바늘, 실. 포구에서 싸게 산 물건을 산골 마을에 가져가 파는 것이지요. 산골 사람들은 포구까지 나올 수 없으니 행상이 가져다 주는 물건을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윤서방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장사란 게 별거 아니야.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파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발품이야. 발품 안 팔면 못 벌어.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지게가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배에서 짐 나르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땅 위에 서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산골 마을 여러 곳을 돌았습니다. 윤서방이 물건을 팔 때 만석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윤서방의 입담은 대단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소금이 보통 소금이 아니에요. 서해 갯벌에서 직접 구운 거라고요. 보세요. 알이 굵고 깨끗하잖아요. 이런 소금으로 장을 담그면 맛이 확 달라요. 안악이 소금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진짜 다르네. 얼마야? 다른 데서는 20잎 팠는데 아주머니한테는 15잎 드릴게요. 단골이니까. 안악이 흔쾌히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만석은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윤서방의 말 한마디에 물건이 팔렸습니다. 윤서방이 만석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소금 포구에서 5잎에 샀어.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5잎짜리를 15잎에 팔다니. 3배나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윤서방이 웃었습니다. 이게 장사야. 발품값이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윤서방에게 장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물건 고르는 법, 값 부르는 법, 손님 마음 읽는 법. 윤서방은 아낌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모닥불 앞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윤서방이 물었습니다. 만석이, 자네 아들 이름이 뭐야? 복이입니다. 복이? 좋은 이름이네. 복 받으라고 지었겠구만.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누라가 복이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 잘 키우고 싶습니다. 윤서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랬구만. 나도 마누라 일찍 보냈어. 아들 녀석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처지의 아비들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물건을 다 팔고 다시 포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게가 가벼워지니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만석의 품에는 품삯으로 받은 엽전 20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기한테 고기도 사줄 수 있겠다. 만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윤서방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쉿. 만석도 멈췄습니다.
윤서방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윤서방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봐. 만석이 윤서방이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산길 모퉁이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서너슨 되어 보였습니다. 윤서방이 속삭였습니다. 산적이야. 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서방이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에 바위 뒤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기로 숨어. 소리 내면 죽어. 두 사람은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만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산의 넷이 산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아까 행상 봤는데 어디 갔어? 이쪽으로 왔을 텐데. 산적들이 두리번거렸습니다. 만석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바위 뒤에서 손만 내밀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한 놈이 바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자갈 밟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만석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옆에서 윤서방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세 발짝. 이제 바위 모서리만 돌면 눈이 마주칩니다. 끝이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꿩이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요란한 날갯짓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뭐야? 바위 앞까지 왔던 산적이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소리난 쪽을 봤습니다. 저기 뭐 있나? 다른 산적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리 와봐. 저쪽에 뭐가 있어. 바위 앞에 산적이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만석은 눈을 떴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산적들이 꿩이 날아간 쪽으로 갔습니다. 수풀을 헤치며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방이 만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두 사람은 바위 뒤를 빠져나왔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발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윤서방도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휴, 운이 좋았어. 저 꿩이 안 날았으면 끝이었어.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가, 아버지가 살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윤서방이 말했습니다. 만석이, 자네 이제 슬슬 혼자 해볼 때가 됐어. 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혼자요? 아직 배울 게 많은데. 윤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이미 많이 배웠어. 물건 보는 눈도 생겼고 손님 대하는 것도 늘었어. 이제 직접 해봐야 더 늘어. 만석은 불안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윤서방이 만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 처음엔 나도 그랬어. 근데 해보면 돼. 그리고 자네 아들한테 빨리 돌아가야 하잖아. 복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윤서방이 웃었습니다. 좋아. 내일 포구 가서 물건 떼는 거 도와줄게.
그 다음부턴 자네 혼자야. 다음 날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방이 만석에게 물건 떼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소금은 어디서, 젓갈은 어디서, 포목은 어디서. 만석은 열심히 외웠습니다. 윤서방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석이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뭡니까? 신용이야. 거짓말하면 안 돼. 한 번 속이면 두 번 다시 안 사. 정직하게 해. 그러면 손님이 다시 찾아. 만석은 가슴에 새겼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윤서방이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아들, 좋은 아버지 만났어. 잘 될 거야. 만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서방,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윤서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나중에 자네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 그게 갚는 거야. 두 사람은 포구에서 헤어졌습니다. 만석은 윤서방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고마운 사람이다. 평생 잊지 않겠다. 만석은 품삯과 모아둔 돈을 합쳐 물건을 샀습니다. 소금 한 자루, 바늘 한 꾸러미, 실 몇 타래, 작은 보따리 하나 분량이었습니다. 이걸 팔아서 남는 게 얼마 안 되겠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만석은 지게를 지고 산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가, 아버지가 장사꾼이 됐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해가 밝았습니다. 만석의 앞에 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혼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님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왔지요. 윤서방처럼 입담 좋게 물건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 소금 한 줌도 못 팔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석은 산골마을 어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돈을 벌지? 보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파하던 보기, 고깃국이 먹고 싶다던 보기.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날, 만석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입담이 안 되면 성실함으로 승부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을 집집마다 찾아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금 좀 보시겠습니까? 서해 갯벌에서 구운 좋은 소금입니다. 대부분 문전박대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10집을 돌면 한 집은 말을 들어줬습니다. 한 안악이 소금을 살펴봤습니다. 알이 굵긴 하네. 얼마야?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10잎입니다. 안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싸다. 8잎 줘.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8잎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손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잎에 드리겠습니다. 안악이 엽전을 건넸습니다. 만석의 손에 처음으로 장사해서 번 돈이 들어왔습니다. 3잎 남짓 남은 것이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3잎.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한테 달걀 하나는 사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물건 값을 속이지 않았고 질 나쁜 물건을 좋다고 팔지 않았습니다. 윤서방이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신용이야. 거짓말하면 안 돼. 소문이 났습니다. 저 행상은 정직하다고. 바가지 안 씌운다고.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물건이 다 팔렸습니다. 만석의 품에는 엽전 40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금 20잎을 빼면 20잎이 남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보기한테 흰쌀밥은 해줄 수 있겠다. 만석은 뿌듯했습니다. 이제 폭우로 돌아가 물건을 덧대오면 됩니다. 폭우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석이 다가가 보니 마을 한가운데서 관복 입은 아전 셋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세금 안 내면 곤장이다. 어서 내놓지 못할까. 늙은 농부가 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올해 흉년이라 쌀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전이 농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라, 없다고. 그럼 집이라도 내놓거라. 나란 일인데 어떻게든 내야지. 농부의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관아에 대들면 역적으로 몰릴 테니까요.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게 나란 일이야. 굶어 죽게 생긴 백성한테 세금을 뜯다니. 하지만 만석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나섰다간 자기도 잡혀갈 테니까요.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아전 하나가 만석을 불렀습니다. 이봐, 거기 서거라.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아전이 만석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 행상이지? 지게에 뭐 들었느냐?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다 팔고 빈 지게입니다. 아전이 만석의 지게를 뒤졌습니다.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아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팔았으면 돈이 있겠구먼. 얼마나 벌었느냐? 만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별로 못 벌었습니다. 10잎 정도.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이로구나. 행상이 보름 돌아다니면 최소 30잎은 버는 법이야. 어디 보자. 아전이 만석의 품을 뒤졌습니다. 엽전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전이 주머니를 열어 세어봤습니다. 40잎이구먼. 10잎밖에 없다더니 이놈이 거짓말을 해. 만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건 원금이 섞여 있습니다. 남은 건 20잎뿐입니다. 아전이 만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끄럽다. 행상세 안 냈겠구먼. 장사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이야. 20잎 다 내놓거라. 20잎이면 만석이 번 이익 전부였습니다. 보름 동안 발품 팔아 번 돈을 통째로 뜯기는 것입니다. 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요. 20잎을 다 내면 원금밖에 안 남습니다. 집에 굶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쌀을 사야 합니다. 아전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상관이냐. 나란 일이 먼저야. 만석이 이 말을 땅에 박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봐주십시오. 10잎만 내겠습니다. 10잎이면 소인이 번 것의 반입니다. 제발. 아전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잇, 시끄럽구나. 좋다, 10잎만 내라. 대신 다음에 또 걸리면 2배로 받을 테니 알아서 해라.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엽전 10잎을 꺼내 아전에게 바쳤습니다. 10잎이면 보기한테 며칠 밥을 해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전이 엽전을 받아 품에 넣으며 턱짓을 했습니다. 꺼지거라. 만석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물러났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만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품속의 엽전 주머니를 꺼내 세어봤습니다. 30잎, 원금 20잎에 이익 10잎.
보름 동안 죽어라 걸어 다니며 번 20입 중에 절반을 뺏긴 것입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게 나란 일이야. 굶어 죽는 백성 고혈을 짜서 제 배를 채우는 게 나란 일이야? 아까 본 늙은 농부가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빌던 모습, 울던 아이들. 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빼앗겼을까요?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이 썩었어. 썩어도 단단히 썩었어.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만석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10잎은 남았습니다. 20잎을 다 뺏기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윤서방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워도 티 내면 안 돼. 당당하게 나가야 살 수 있어. 당당하진 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10잎은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선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해. 보기를 먹여 살리려면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만석은 포구가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품속의 엽전을 만져봤습니다. 30잎, 원금 20잎에 이익 10잎.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긴 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보기한테 돌아갈 수 있어. 고깃국, 흰쌀밥, 보기에 웃는 얼굴. 만석은 다시 걸었습니다. 포구를 향해. 보가,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꼭 돌아간다. 석 달이 지났어요. 만석은 드디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엽전 40잎. 목숨 걸고 번 돈이었지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났어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보기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흰쌀밥에 고깃국. 꼭 해줄게. 마을 어귀가 보일 무렵이었어요. 길에서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같은 마을 박씨 아저씨였지요. 만석이 아니요? 예,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박씨 아저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자네, 소식 못 들었어? 무슨 소식이요? 보기가 많이 아파. 며칠째 알아눕고 있다더라. 만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겨우 버티고 있는디 약도 못 쓰고. 만석은 더 듣지 않았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보가, 버텨라. 제발 버텨라. 숨이 턱까지 찼어요. 그래도 뛰었습니다. 이 아비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할머니가 보기를 안고 있었지요. 보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보가. 만석이 달려가 보기를 안았어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왔다. 보가, 아버지가 왔어. 보기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다. 아버지가 왔어. 보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지요.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흘째 열이 안 내려. 약을 써야 하는디 돈이 없어서. 만석은 일어섰어요. 제가 구해 오겠습니다. 이 밤에 어딜 가려고. 읍내 약방까지 달리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만석은 다시 뛰었어요. 밤길을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졌지요. 그래도 일어나 뛰었어요. 보가, 버텨라. 아비가 약 가지고 간다. 읍내까지 20리. 보통 걸으면 반나절 길이었어요. 만석은 2시즌 만에 도착했습니다. 약방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약 좀 지어주시오. 잠결에 약방 주인이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뭔 일이요? 아이가 알아눕고 있습니다. 사흘째 열이 안 내립니다. 제발 약 좀. 만석이 엽전을 꺼냈어요. 3달 동안 모은 돈이었지요.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 내겠습니다. 제발. 약방 주인이 만석의 꼴을 봤습니다. 땀에 젖고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들어와. 약 지어줄게. 약을 받아들고 다시 뛰었어요. 똥이틀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기에게 약을 먹였어요. 보가, 약이다. 이거 먹으면 나아. 아버지가 약 가져왔어. 보기가 힘겹게 약을 삼켰습니다. 만석은 보기 곁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보기의 손을 꼭 잡고 제발, 제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보기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내렸어요. 보기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맑았지요. 아버지. 그래, 보가. 아버지다. 아버지, 진짜 왔어요? 그래, 진짜 왔다. 이제 안 가. 아버지 안 가. 보기가 만석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만석도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며칠 뒤였어요. 보기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만석은 장에 가서 쌀을 사고 고기를 샀어요. 남은 돈 탈탈 털어서 집에 돌아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안 쳤지요. 고기를 썰어 국을 끓였어요. 보기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뭐 해요? 보가, 금방 돼. 밥상을 차렸어요. 흰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보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래, 흰 쌀밥에 고깃국이다. 진짜요? 진짜다. 먹어봐. 보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어때? 보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아버지,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아버지도 같이 먹어요. 그래, 같이 먹자. 두 부자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만석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달을 버텼지요. 품삯을 떼이고 폭풍을 만나고 사기를 당하고 산적을 피하고 아전에게 뜯겼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 한 끼를 위해서 보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응, 왜 배불러? 아니요. 근데, 보기가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깃국 없어도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만석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달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품삯 떼이고 사기당하고 뜯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이 한마디였습니다. 만석은 보기를 꼭 안았어요. 그래, 아버지도 너만 있으면 돼. 보기가 다시 국을 떠먹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면 됐습니다. 아버지. 응, 고마워요. 만석은 대답 대신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가, 고마운 건 압이다.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방금 들으신 사연은 구전야담을 바탕으로 집필된 오리지널 콘텐츠였어요. 영상 속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네요.